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이 왜 그 사람에게는 가장 끔찍한 공포가 되는 걸까요? 참, 시작부터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질문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영웅스쿨 채널에 오신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나눠볼 이야기가 있죠. 최근에 아티스트 이명웅 님이 라이브 방송에서 남긴 뼈아픈 호소,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저 음악하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터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직접적이고 강렬하게 고통을 토로하셨죠. 맞아요.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듣고 막 가심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음악 하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의 입에서 머리가 터질 것 같다는 말이 나오기까지 도대체 얼마나 짙은 고독 속에서 홀로 알아왔던 걸까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현상의 이면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선을 넘은 사람들을 비판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창작자의 처절한 고립을 깊이 이해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이 오랜 시간 정성스럽게 쌓아올린 이 거대한 사랑의 탑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이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들여다볼 겁니다. 네, 우선 그 머리가 터지겠다는 표현의 무게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아주 가깝다고 느끼잖아요. 네, 아무래도 매일 나의 팍팍한 일상을 위로해주는 목소리니까요. 가족보다 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약간의 심리적 착시가 발생을 해요. 나는 그 사람을 아주 잘한다고 느끼지만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시선들이 철저하게 불특정 다수의 낯선 에너지가 된단 말이죠. 아, 낯선 에너지요?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주는 사랑이 상대방에게 낯선 무게일 수 있다는 거. 네네. 칼럼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임영웅 님이 그동안 7번씩 70번을 참아냈다고 했잖아요. 이 아주 긴 침묵은 결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동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동의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팬들을 너무 아끼니까 홀로 밤을 지새우면서 견뎌낸 뼈아픈 인내였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실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저도 처음엔 막 집 근처를 배회하고 심지어 지인의 결혼식관장까지 찾아갔다는 기사들을 보고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거든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하고 아주 찰나지만 그 마음을 상상해 보기도 했어요. 팬이니까 더 가까이서 보고 싶은 건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아주 자연스러운 욕망이기도 하죠. 맞아요. 근데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사랑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폭력이 되는 걸까요? 너무 아름다운 새를 사랑한 나머지 손에 꽉 쥐어버리면 그 새는 날개를 다치고 숨을 쉴 수 없게 되잖아요. 지금 일부의 그 엇나간 팬심이 딱 이런 것 같거든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경계는 바로 통제권에 있어요. 사랑은 상대방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네네. 상대방의 일상적인 공간을 지켜주는 거요. 반면에 폭력은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대를 막 소비하려는 이기적인 욕명인 거죠. 아티스트의 본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정함과 선함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숨 쉬듯이 다정한 분이죠. 네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팬을 향해 직접적으로 친절하게 해드리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하기까지의 그 과정. 심리학에서는 이를 극심한 감정노동의 임계점이라고 부릅니다. 아, 감정노동의 임계점이요. 본성은 친절을 베풀고 싶은데 그걸 강제로 억눌러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선함을 이용하는 이기심 앞에서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경계와 거절을 선택해야만 하잖아요. 본성과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을 스스로에게 강제해야 하는 거죠. 아, 진짜 듣고 보니까 너무 뼈 아프네요. 다정하게 웃어주고 싶은데 생존을 위해 억지로 차가워져야 하는 그 딜레마 자체가 엄청난 통증이겠어요. 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면의 충돌은 단순히 스트레스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듯한 아주 끔찍한 인지적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 와, 진짜 물리적인 현관문을 서성이는 것도 명백한 위협이지만요. 제가 최근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더 마음이 아팠던 건 따로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더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티스트가 오직 팬들을 위해서 스스로 열어둔 소통의 창구마저도
결국엔 그를 숨막히게 하는 또 다른 현관문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아,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셨던 일상이나 뭐 섬총가경홍 시즌2 이런 컨텐츠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평소에 예능이나 방송 출연을 참 힘들어하는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용기를 내서 선물처럼 기획한 영상들이잖아요. 네, 정말 큰 맘먹고 준비한 선물이었죠. 근데 돌아오는 피드백 중 일부가 참 가혹했단 말이에요. 왜 다른 연예인들처럼 텔레비전 방송엔 안 나오고 맨날 축구만 하고 노냐. 이런 식의 비난이었죠. 저는 여기서 스펀지의 원리가 딱 떠올랐어요. 스펀지요? 굉장히 흥미로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주시겠어요? 무대 위에서 아티스트는 자기가 가진 감정이랑 에너지를 그 물을 쫙 짜내듯이 우리한테 온전히 다 쏟아부어 주잖아요. 네네, 모든 걸 다 쏟아내죠. 그렇게 텅 빈 스펀지가 되면 다시 맑은 물을 흠뻑 머금을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스펀지가 물을 머금을 틈도 주지 않고 왜 당장 내 눈앞에서 또 안 짜내냐, 왜 쉬고만 있냐 하면서 계속 주무르고 압박한다면요. 결국 그 스펀지는 바싹 말라서 부스러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와, 정말 창작자의 에너지 고갈을 아주 완벽하게 묘사하는 비유네요. 여기서 우리는 그 휴식이라는 개념의 메커니즘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해야 합니다. 휴식의 재정의요? 네.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가 축구장을 막 누비면서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아, 일 쉬고 노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창작자에게 그런 신체적 활동은 결코 도피나 단순한 유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는 게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업무의 연장선 같은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단 3분의 완벽한 무대를 위해 아티스트의 뇌는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감정적 몰입을 거듭하거든요. 그럼요. 머릿속에 늘 복잡한 악보와 가사로 과부하 상태겠죠. 네네. 이때 육체적으로 아주 격렬하게 땀을 흘리고 숨을 몰아쉬는 행위는 뇌과학적으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요?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복잡하게 엉켜있던 뇌의 스위치를 잠시 끄고 무의식 속에서 새로운 영감의 조각들이 서로 막 연결되도록 돕는 아주 고도의 창작 과정인 셈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냥 흥건지 마시면서 공 차고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머릿속에 복잡한 찌꺼기들을 다 비워내고 그 빈자리에 다시 예술이라는 맑은 물을 꽉 채워 넣고 있는 중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육체적 피로를 통해서 정신적 피로를 씻어내는 창작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숨고르기인 거죠. 필수적인 숨고르기. 네, 그런데 이 유일하고도 가장 절실한 탈출구마저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심지어 왜 방송은 안 하고 놀기만 하냐? 이런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작자가 숨을 쉴 수 있는 진공 상태의 공간마저 완전히 빼앗기는 겁니다. 아티스트가 영상에서 약간 힘이 빠진다며 고개를 푹 떨고 얻던 그 무력감이 바로 여기서 기인한 거였군요. 진짜 숨을 깊게 들이마셔야 다시 노래를 내뱉을 수 있을 텐데 숨통 자체를 조여버린 거나 다름없네요. 맞습니다. 팬들을 위해 용기 내서 일상을 공유했는데 그게 오히려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다면 앞으로 어떤 창작자가 우리에게 기꺼이 마음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네,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고민해봐야겠죠. 맞습니다. 바싹 말라가는 그 스펀지가 다시 물을 머금게 하려면 우리 아티스트가 다시 깊게 숨을 쉬고 최고의 예술을 탄생시키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최근 글로벌 케이팝 팬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성숙한 거리두기라는 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거리두기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티스트를 동네 산책길이나 식당에서 우연히 딱 마주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당장 달려가서 사인이라도 받고 싶겠지만 철저하게 모르는 사람인 척 아주 무심하게 스쳐 지나가 주는 겁니다. 아, 진짜요? 그 벅찬 마음을 누르고 그냥 지나쳐 준다고요? 네. 그리고 팬덤 내부에서는 자신이 그를 모른 척 지나쳐 주었다는 그 사실을 마치 아주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공유합니다. 내가 당신을 알아봤지만 아티스트로서의 당신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의 시간을 지켜주기 위해 내 팬심을 기꺼이 꾹 눌렀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무관심을 연기하는 걸까요? 단지 피곤하지 않게 해주려는 배려인가요? 배려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인과관계가 숨어 있습니다. 성숙한 팬덤은 아티스트의 평범한 일상이 철저히 보장될 때 비로소 위대한 예술이 탄생한다는 것을 아주 본능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그저 평범한 30대 청년으로서
장도 보고 산책도 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조금 찌질하기도 한 인간적인 삶의 경험들이 켜켜이 축적되어야만 대중의 마음을 아주 깊게 울리는 가사와 감성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아, 진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가 평범한 청년으로서 누려야 할 일상을 우리가 빼앗아 버리면 결국 그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재료 자체를 다 없애버리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내 눈앞에 호기심을 채우려다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의 위대한 목소리를 영영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저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은 소극적인 방관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이고 숭고한 형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현상을 쭉 분석하면서 발견한 아주 고무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실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이 거리두기의 미학을 대다수의 영웅시대 분들은 이미 지난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나도 완벽한 형태로 실천해오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 맞아요. 소수의 빗나간 집착들 때문에 전체의 의미가 퇴색되기엔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이 차곡차곡 쌓아 올리신 선한 영향력의 탑이 정말 너무나 거대하고 단단하거든요. 네, 정말 대단한 팬덤이죠. 제가 관련 기사를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팬클럽 내의 한 나눔 모임에서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쪽방촌의 도시락 나눔 봉사를 다녀오셨대요. 최근에 하신 게 무려 84번째 도시락 나눔이었습니다. 84번이요? 와, 84번.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게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완전히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팬덤이 아티스트를 향한 개인적이고 맹목적인 애정을 사회적인 선행으로 승화시키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아, 애정의 승화요. 내가 사랑하는 가수를 내 방에 가둬두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 밥을 지어 먹이면서 이 사랑의 크기를 밖으로 무한히 키워나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영웅시대 분들은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에서 무려 267주 연속 1위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대기록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계시잖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연결해 보면 아티스트가 느끼는 감정의 실체가 명확해집니다. 누군가 자신의 집 앞을 사성일 때 느끼는 감정이 숨막히는 공포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의 온도를 높이고 묵묵히 차트 정상을 지켜주는 팬들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은 완벽한 평온이자 가슴 벅찬 자랑스러움일 겁니다. 아, 네네. 최근 어버이날에 임용님이 팬카페에 남기신 글이 이를 정확히 증명하죠. 아, 그 글 저도 정확히 기억나요. 깜짝 등장하셔가지고 제가 좀 잘 컸죠. 다 덕분입니다. 이렇게 남기셨잖아요. 저는 그 짧은 한 문장을 읽는데 마음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자신이 영웅시대라는 이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며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신라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소수의 엇나간 집착이 이 찬란한 유산의 금을 가게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티스트와 팬이 서로의 삶을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 교과서적인 관계성을 우리 스스로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의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쭉 맞춰보면요. 결국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아주 선명해집니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하루의 고단한 일과를 마치고 자신의 집 현관문을 딱 열 때 누군가 뒤에 있을까가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아, 이제 살 것 같다 하면서 아주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탁 트인 축구장에서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마음껏 땀 흘리며 웃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고요한 새벽 피아노 앞에 홀로 앉아 팍팍한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줄 가사를 조용히 써내려갈 수 있는 그 온전하고도 절대적인 고독의 권리.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그에게 온전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깊은 대화를 함께 들으신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가장 춥고 외로웠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을 꽉 안아주고 다시 일어서게 했던 임용님의 그 노래 한 구절을 지금 마음속에 조용히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누구에게나 가슴 깊숙이 새겨져 자신을 살려내는 멜로디가 하나쯤은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을 구원했던 그 따뜻하고 위대한 가사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이어폰을 낀 채 걷던 어느 날에 고요한 저녁 산책길에서 혹은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땀을 흘리며 축구를 하던 그의 가장 평범하고 온전한 일상 속에서 문득 밤하늘의 별처럼 툭 하고 태어난 것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아티스트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정비 시간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존중해주는 것은 단순히 그를 피곤하지 않게 해주는 일차원적인 배려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훗날 또 다른 누군가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우고 영혼을 위로할지도 모르는 위대한 명곡의 씨앗을 바로 우리 손으로 지켜내고 가꾸는 가장 숭고한 창작의 동참인 것입니다. 와, 너무 아름다운 의미네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한 걸음 물러섬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도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러나서 만들어주는 그 안전한 여백이 아티스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게 숨쉬고 영감의 바다를 헤엄칠 수 있는 끝없이 넓은 우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명옥 님이 세상의 잣대나 시선에 지칠 때마다 언제든 마음 편히 문을 열고 돌아와 두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는 곳,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집, 그 홈이 바로 우리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웅스쿨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늘 하던 대로 힘차게 외쳐볼까요? 네, 좋습니다. 영웅시대 가족 여러분, 건행! 건행!